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오늘은 니코파스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니코파스는 이탈리아 세리에 코모에서 뛰며 현재 코모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 출신으로 22-23 시즌 콜업되어 코파델레이 32강 벤치에 앉기도 했으며 23-24 시즌은 1군으로 올라와 경기를 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챔피언스리그 소집 명단에도 포함되면서 그의 1군 커리어 시작은 23-24 시즌 라리가 우승, 수페르코파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회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니코파스는 이적료 600만 유로에 세론 50%와 바이백을 달고 코모로 이적했습니다. 바이백 옵션이 있기에 겨울 토트넘과 링크가 있었을 땐 7천만 유로의 금액이 나왔지만 레알에게는 1000만 유로의 금액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니코파스는 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이번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며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 복귀가 확정적입니다. 그런 니코파스가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니코파스가 어떻게 쓰일까 생각하기 이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2년 연속 무관으로 대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 감독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르벨로와 유인 가능성도 제기되는 거 보면 차기 감독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지수입니다. 감독에 따라 선수의 활용 방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니코파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기능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니코파스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쓰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페레즈가 니코파스 영입에 그렇게 큰 생각을 두지 않을 겁니다. 세리에에서 잘한다고? 잘생겼고 스타성 있다고? 그냥 팀 나가서 잘한다고 들었으니 영입할 확률이 큽니다. 벨링엄과 퀼러와 동선이 겹친다는 등 제기되는 문제점은 페레즈에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니코파스는 코모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오른쪽을 중심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었습니다. 물론 좌우 안 가리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중앙이 그의 대표 활약 무대입니다. 이는 히트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공미 성향이라 보기 힘들고 코모의 파브레가스 감독이 후방 볼 소유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본인에게 붙는 수비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 현대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로 10번 겸 8번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코모 경기를 돌려보면서 니코파스에게 봤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을 향해 뛸 줄 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하더라도 성향은 숨길 수 없습니다. 공을 직접 받고 본인의 온더볼을 통해 경기를 조립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니코파스는 공을 직접 받기보다는 공이 올 공간, 방향으로 움직이는 선수입니다. 언제나 공을 받기 위해 움직이고 공을 패스한 이후에도 다시 공을 받기 위해 상대 수비가 잠깐이라도 본인에게 집중력이 뺏길 수 있도록 다시 움직이는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온더볼이 약한 선수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186cm라는 큰 키에 비해 나쁘지 않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 특히 턴 동작을 많이 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턴 동작을 많이 깎은 만큼 스스로 앞을 바라볼 능력도 가진 선수입니다. 절대 온더볼에 약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리블러, 테크닉이 너무 좋아서 탈압박을 해내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좋은 쪽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온더볼 상황 상대의 압박이나 붙는 수비에 니코파스가 벗어나는 방법에는 단순 테크닉이 아니라 피지컬도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몸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면서 어느 정도의 테크닉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지컬과 테크닉의 적절한 융화는 니코파스를 현대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10번 겸 8번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니코파스의 장점 중 가장 돋보이는 장점이 바로 빠따입니다. 확실히 좋은 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거리 슛이 매우 좋아 보이고 세트피스 상황, 키커로 나오는 거 보면 정교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점이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박스 안으로 쇄도하는 비니시우스, 음바페가 있기 때문에 수비가 자신에게 몰리지 않은 상황 속 중거리 슛으로 득점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킥에 자신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니코파스의 중거리가 꽂히는 그림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코모에서 득점 장면도 보면 거리가 있는 곳에서 곧잘 슈팅으로 득점해내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키커로 나오는 것은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 트렌트와 길러가 있기 때문에 니코파스가 세트피스까진 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선수가 단점을 가집니다. 제가 느낀 니코파스의 단점은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부분을 봤습니다. 쉽게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기술, 피지컬을 믿고 압박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심하게 티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기에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만큼은 수긍할 수 있지만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수비 과정에서 8번 역할로 내려왔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오면 심한 욕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를 진짜 수비에게만 맡기고 흔히 유기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턴오버는 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에 온다면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니코파스가 8번도 가능한 10번이고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코모에서 어느 정도 수비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뛴다면 마치 벨링엄이 23-24 시즌 아무리 공격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한들 24-25 시즌, 25-26 시즌 은바페, 비니시우스의 수비 유기로 미친듯이 뛰며 수비하듯이 니코파스도 공격형 미드필더의 모습은 어느 정도 벗어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10번보다는 8번으로서 미드필더로서 역할을 더욱 강요받을 여지가 있고 이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코모에서는 공격적인 모습이 각광을 받은 것이지 수비적인 면모에서 각광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니코파스 본인의 노력 아래에서 레알 마드리드 커리어가 성공으로 갈지 실패로 갈지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마빙가가 떠올라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말해보자면 왼발 의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심하진 않습니다. 딱히 그렇게 느껴지는 장면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길러도 왼발 의존도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길러는 최근 발전하는 모습으로 왼발 의존도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면 니코파스도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니코파스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나오는 질문이 바로 벨링엄, 길러와 겹치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길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감독이 오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442를 기반으로 니코파스도 코모에서의 모습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길러와 니코파스는 동선 자체가 겹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길러가 우측에서 뛰면서 구데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왼쪽 미드필더로 자리를 바꾸면서 길러는 미친듯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길러는 왼쪽 지향적인 동선을 가져갑니다. 최근 경기 히트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니코파스는 처음에 말했듯이 오른쪽을 중심으로 중앙까지 활동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길러와는 동선이 겹칠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벨링엄은 어떨까요? 당연히 겹칩니다. 지금 벨링엄은 오른쪽 동선을 밟으며 발베르데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길러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니코파스가 온다면 벨링엄과 같이 오른쪽 동선을 밟으며 공미 겸 미드필더로 활용될 텐데 당연히 벨링엄과는 겹칠 것입니다. 그럼 니코파스가 벨링엄을 상대로 경쟁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벨링엄을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 니코파스가 2시즌 동안 보여준 거 다 가져와도 벨링엄 23-24 시즌에 절대로 못 비빕니다. 니코파스의 장점을 생각해봅시다. 벨링엄은 빠따가 없나요? 벨링엄이 온더볼, 오프더볼이 나쁜 선수인가요? 벨링엄이 피지컬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니코파스에게 밀리나요? 벨링엄은 미드필더로서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큰 육각형 선수입니다. 니코파스가 당장 비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절대는 없기에 벨링엄보다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측에서 벨링엄과 공존하며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발베르데 자리에도 현대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하나 10번 성향이 더 강한 니코파스가 비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니코파스는 왜 데려올까요? 당연하게도 서브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벨링엄 발베르데의 서브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카마빙가는 망했고 피타르치는 어리고 마누엘 앙헬은 그 정도 실력이 아닙니다. 결국 길러, 추아메니, 벨링엄, 발베르데가 확고한 지금 길러의 서브는 포워드라 볼 수 있는 브라임이 해줄 수도 있고 벨링엄의 빈자리도 브라임이 우측 동선을 밟으며 마치 433처럼 배터리 역할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임은 어디까지나 포워드에서 서브라고 봐야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길러와 벨링엄의 보조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니코파스는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니코파스가 우측을 중심으로 중앙지향적으로 뛴다고 하더라도 코모에서 좌측까지 뛰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길러가 뛰는 좌측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니코파스는 서브로 보조 배터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브 역할, 보조 배터리로 니코파스가 제격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그의 가성비입니다. 바이백 조항으로 싸게 데려올 수 있고 현재 들리는 소식으론 웃돈 얹어서 데려온다고 하는데 니코파스의 가성비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벨링엄과 길러의 배터리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인과 동시에 가장 싼 자원입니다. 안 데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축구 베스트 11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니코파스는 무조건 필요한 자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여름 월드컵도 껴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 대부분이 월드컵에서 뛰고 옵니다. 반면 니코파스는 아르헨티나에서 주전이라 볼 수 있나요?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갈릴 만큼 갈리고 시즌을 치러야 합니다. 부상이 발생할 여지, 위험도가 더 큰 시즌입니다. 이때 니코파스의 서브로서의 가치는 최고겠죠. 니코파스가 길러, 벨링엄과 동선이 겹친다며 데려오면 안 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무조건 데려와야 하는 자원입니다. 니코파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올리려고 했는데 제 게으름도 있고 코모 경기 솔직히 보기가 좀 빡셌습니다. 원래도 세리에 경기를 안 보는데 보자 하고 마음 먹어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니코파스에 대해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압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니코파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